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새내기 학생회 선거 농구부 한길로 출마하게 된 정후보 19학번 경영계열의 강대희. 부호부 19학번 20계열 이현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 한길의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한길이라는 선거 캠프 이름을 선정을 하였는데 그 한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고 저희가 어떤 출마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0년도에 저희 한길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지 그 공약의 시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한길이 가지는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바르게 걷는 하나의 길. 저희가 이 의미를 선정한 데는 이 의미를 선정한 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출마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후보인 저 강대희 학생과 그리고 부후보인 윤현지 학생은 제3대 새내기 학생의 새롭게 문화복지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10대 경영학부 학생의 내일의 홍보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신입생 학우분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면서 같이 도전을 하면서 나가야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길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진심은 신입생 학우분들과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며 바르게 걷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였는데요. 먼저 유니스트의 특성상 각 반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새내기 학생회가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류를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학생회는 새내기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를 소통으로 선정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재 새내기 학생회는 3대로서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시도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도전을 통해서 진정으로 신입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를 분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키워드를 도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2020학년도에 어떤 공약들을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부후보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학사, 소통, 문화 및 복지, 그리고 기타 회칙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사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 유니스타 개선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신입생들이 대학 기초과목 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학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상 과목은 이공계열, 경영계열 모두 미적분학, 물리학, 화학, 일반생물학, 그리고 2020년에 새로 시행되는 기초인공지능 프로그래밍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지에 맞춘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적절한 난이도 인지, 질 좋은 자료를 적당량 제공하여 신입생들이 부담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입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직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의견을 수합하여 관련 교수님과 조교님께 학생들의 뜻을 전달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튜터링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새내기 스터디 지원입니다. 현재 새내기 지원센터 주관 하에 튜터링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B- 이상의 학생들은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을 늘리고 튜터링 프로그램 내부에 새내기 스터디를 꾸려서 튜터링 프로그램과 스터디를 함께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우수 스터디 포상 등으로 새내기들의 학업적 도약과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함께 돕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레시맨 나이트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들과 지도교수님이 만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신입생들이 교수님이랑 식사하는 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 가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언이 힘들었다. 아니면 이공계열 학생인데 지도 교수님이 교양 교수님이나 경영계열 교수님이 계셔서 트랙 선택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기 힘들었다라는 내용의 불만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개선을 하고자 행사 초반에 학생들과 지도 교수님의 어울림 활동을 추가하고 지도 교수 배정에 대한 의논을 행정실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니비전 강화입니다. 기초과정부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큰 고민인 트랙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행사이면서 동시에 여러 학부 학생회가 함께 준비하는 학교의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행사의 효과를 더 살리기 위하여 많은 신입생들에게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낮 시간에 공학관 1층에서 진행했던 것과는 변경을 하여서 저녁 시간 스포츠센터나 경동홀로 변경하여 장시간 더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과 박람회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부 학생의 입장에서도 인력 배치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내기 학생의 차원에서도 이 신입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학생회와 협의하여 학과를 체험한 신입생들에게 스탬프를 찍어주고 이를 이용해 상품을 주는 식의 방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 부분에 대한 저희의 공약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새내기 학생회입니다. 새내기 학생회는 말 그대로 새내기들을 위한 학생회입니다. 이런 새내기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새로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신청을 받아 불편한 점, 학생회에게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등을 직접 듣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많을 시에 학기당 최대 3번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행사 피드백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도전하는 학생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피드백이 새내기 학생회의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사가 마친 후 설문지를 제작하여 설문을 돌리고 그 결과를 구글 드라이브에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후대 새내기 학생회에게도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받은 피드백에 대한 내용과 그 피드백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함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기초과정부 학생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월말 업무 카드뉴스 게시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들이나 심지어 새내기 학생회 내부에서도 현재 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러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와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앞서 보이는 사진에서처럼 학관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새내기 게시판에도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을 부착하고 옆에 익명 건의함도 함께 설치하여 새내기 학생의 집행에 관해 기초과정부 학생들이 보다 편하고 신속하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장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및 복지에 대한 저희의 공약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새내기 체육대회 진행입니다. 새내기 학생회는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기초과정부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해야 하는 입장에서 새내기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종목은 농구, 혼성피구, 소경축구 등의 종목 중에 사전 조사를 통해 2개의 종목을 선택하여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기간 응원 행사입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새내기들의 시험을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 번의 간식 행사에 70에서 80만 원이 소비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저희는 보다 효율성 있게 가심비 좋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예시로는 현재 랜덤박스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스에 간식, 핸드크림, 필기구 등을 랜덤으로 넣고 학생들이 직접 고르게 하거나 안에 응원 메시지를 넣는 식으로 신입생들의 시험 기간 중 힐링이 되는 이벤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년의 날 축하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기초과정부 재학생이 성인이 되는 관계로 성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기획해 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므로 성인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 버킷리스트나 크고 작은 목표들에 대하여 작성하는 행사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대희 정후보가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공약은 회칙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새내기 학생 대표자 회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 설명을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새내기 학생 대표자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학생 대표자 회의는 새내기 학생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 학생 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 학생 총회 아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 의원은 새내기 학생 회장단 그리고 각 반의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 및 기초과정부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학생 대표자 회의의 권한은 본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견한다. 그리고 본회의 예결산안을 심의한다. 그리고 학교 당국 및 학생사회와 관련된 안건 중 새내기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2019년에는 새학대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 새학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네, 이제 회칙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자 선발 과정에 저희는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모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에 따르면 대표자의 선발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회칙에 등장하지도 않는 CA팀장 선발이 대표자를 선발하는 과정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월 중순에 선발하는 CA팀장 선발 때 그 1차 선발 당시에 각 반의 CA팀장이 선발이 되면 그 CA팀장이 대표자로서 임명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표자가 10월 중순까지 거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새학대회가 대표자가 임원으로 있는데 1학년이 아닌 2학년인 멘토가 새학대회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1학년 의견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대표자의 선출을 3월 중순에 반 학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출된 대표자와 새학대회를 진행을 함으로써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는 등의 활동, 그리고 또 다른 업무 보고와 그 업무 보고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표자는 멘토를 도와 각 반의 유지와 단합에 힘쓰는 직위로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대표자가 현재로 회칙에 따르자면 대표자가 연계적으로 멘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대표자와 멘토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대표자와 멘토를 분할하여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멘토와 CA팀장을 동시에 선발하는 것으로 할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팀장과 멘토를 같이 선발을 할 건데 왜 굳이 그 두 용어를 구분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CA팀장은 새내기 지원센터 소속으로 한 학기 동안 임기가 주어져 있고 그 한 학기 동안 CA 활동을 주관하는 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회칙에 따르면 새내기 학생의 소속인 멘토는 임기가 1년으로서 그 1년 동안 그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그런 자리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개정을 통해서 3월 중순에 대표자를 선출하여서 개정을 통해 대표자 선발이 우선시되는 회칙을 실천을 할 것이고 1학년 대표자의 의견 표명을 지향하는 민주적 대의기구의 의견을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새내기 학생 선거 논문과 학기의 공약 소개를 마치도록 할 테고 편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부 재학생인 박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새내기들이 1, 2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은 기초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초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기초인공지능 프로그래밍 1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강의가 진행되기에는 우선 강의실에서 PPT로 진행을 하기에는 실습을 할 수가 없어서 공개 강의가 힘들었고 또한 AIP 랩에서 공개 강의를 진행을 하기에는 보안 문제로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내년에 만약에 공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또는 공개 강의를 안 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고 AIP2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학기 AIP 같은 경우에는 실러버스가 처음부터 아예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실라버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튜터링 할 때 튜터들도 튜터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고 있고 또 매년 배우는 내용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ARP2 과목에 대한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튜터링과 공개 강의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의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수강과 공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프리 유니스타가 이번에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신설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도 신입생들이 코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입학을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공개 강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각 담당 동아리 텍사와 협의하여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이대 새내기 학생회가 출범을 할 당시에도 공약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공개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방학이나 그 전에 미리 동아리들과 컨택을 하여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실라버스와 같은 사항은 저희가 미처 아직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점 우선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실라버스가 조금 더 확립되어 신입생들의 학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정영원입니다. 공약 잘 들었고 우선 저는 튜터링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 튜터링이 동아리에게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네, 학술 동아리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질문에 대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튜터링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학술 동아리가 아닌 관계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술 동아리 말고도 일반 재학생에 대해서도 튜터링을 신청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내기 지원센터와 협의를 해보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일반 재학생들도 튜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학과 심의수고요. 방금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학술 동아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튜토링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본 게 있는데, 처음에 동아리에게 맡기기 전에 실질적으로 일반 학부생들에게 튜터를 신청 받았지만 뭔가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보상을 노리고 한 튜터들이 많았고, 그에 의해서 그 학습 효율이 떨어져서 새내기 지원센터에서 학술 동아리의 경우에 그 과목을 제대로 알고 또한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 많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동아리를 돌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해서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다시 학부생들에게 그 길을 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협의를 보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만약 동아리에서 계속 맡게 된다면 동아리 또한 그 인원을 튜터들을 이제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동아리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좀 더 규모를 키워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 새내기 스터디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새내기 스터디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새내기만 돼 있는지 혹은 그 새내기들을 감독하는 또 다른 스터디 조장이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보상을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상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튜터의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이라는 기준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라는 기준을 일단 기준으로 하여서 튜터들을 선발을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이 3번의 내용과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튜터들을 같이 활동을 하면서
튜터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일지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건 새내기 스터디 정책 방향과 같이 동일시하여서 튜터와 동일시하여서 튜터링과 새내기 스터디 이 두 정책을 모두 같이 해서 일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일지에서 신입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신입생들의 의견에 튜터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튜터를 바꾸는 형식으로 개선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새내기 스터디의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새내기 스터디는 튜터링과 조금 차별화시켜서 1학년들이 주로 주가 되어서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멘토로서 임하는 그 튜터들은 가끔 이제 진정으로 이 신입생들이 원할 때, 혹은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스터디에 참가를 하여서 신입생들이 진정으로 질문을 하여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스터디의 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저희가 새내기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내기 스터디를 하면서 그날 스터디를 할 때마다 일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를 받고 그것을 객관화된 기준을 마련하여서 저희가 스터디를 보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셨던 그 튜터링, 학술 동아리 튜터링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보지 않았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사안이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새내기 지원센터와 협력하여서 조금 더 추후에 논의해본 후에 바로 정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부 소속 최민철입니다. 네, 저는 제가 신입생 때 OT 조언으로 참가를 해봤고, 작년 19학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OT CA 멘토로서도 활동을 했는데, 먼저 공약 되게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CA 멘토, 즉 저희가 말하는 조장이라는 것은 새내기들을 위해서 새내기 학생과 같이 어떤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피드백과 여러 번 건의를 했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행사에 정확히 수정된 바나 또는 받아들인 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행 사항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발전 사항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후 20학번 제 친구들이 이제 맡게 된다면, 나중 조당 CA 멘토분들 또는 대표자들과 좀 더 소통을 좀 열심히 하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과정부 경영계열 양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기, 2학기 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미적분 같은 경우 20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였는데요. 새내기 때는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밑에 깔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이 문제는 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가 학사팀과 그리고 또 생명 교수님과 조교님과 미팅을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답변은 2학기 때부터는 지금 현재 생물 그레이딩이 따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학기 때부터 생물 수업을 같이 듣고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지만, 현재 생물 그레이딩이 경영계열은 경영계열끼리, 그리고 이공계열은 이공계열끼리 상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저도 경영계열 학생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주변 경영계열 친구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시험 난도가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준에도 쉽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 역시 경영계열 학생들도 많이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표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사팀 분들과 많은 논의를 거친 후에 현재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는 경영물리, 경영화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도 역시 경영, 생명 이런
분반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초과정부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냥 잘 들었고 제가 스터디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요. 초반에 새내기 스터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20학번부터 들어올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 새내기들의 학업 수준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좋은 스터디 구성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 제대로 스터디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다시 그걸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선 새내기 스터디를 꾸리는 이유에는 서로 도와가며 공부를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학업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튜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새내기 스터디는 함께 우리 공부를 해나가자라는 취지의 스터디 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튜터는 선배분들로 받고 스터디는 따로 새내기들로 구성해서 진행된다는 것인가요? 그런다면 저는 스터디가 갖는 의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한다는 목표 자체가 공부를 하고 같이 학업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목적인데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멘토는 새내기 스터디에 멘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고 답변을 주신 건가요? 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새내기 스터디에도 역시 멘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멘토를 포함시켜서 멘토 한 명을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새내기 학생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소제보학부 김문입니다. 우선 잠깐 아까 그 회칙 개정 부분 조금만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은 일단 멘토 임기가 다음 년도 신입생들이 2학기 종강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19학번으로 선출된 분들이 20학번들의 BGS 그 2학기 종강일까지가 임기인 걸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경우에 지금 올해에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단수를 하거나 아니면 군대 때문에 지금 멘토가 휴학을 해가지고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 CJ 팀이 몇 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경우에 해결책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A 팀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한 학기인데 멘토의 경우에는 임기가 1년으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멘토가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도와야 하는데 임기는 1년인데 1학기가 끝나고 휴학을 한다든가 군대를 하는 등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회칙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내기 지원센터와도 그렇고 앞으로 추후에서 대표자들 지금 선출된 대표자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면서 규정을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도교수 관련해서도 20계열로 조금 배정을 좀 새로 한다? 그런 걸로 제가 아까 선거운동 페이지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소재공학부 소속인데 저희 학부 교수님들이 몇 분 지도교수로 편입이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도 이제 저희 쪽 교수님들이 우리가 하자, 저희가 좀 인원이 아무래도 저희 때 적었으니까 그런 거에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좀 신청하신 것도 있었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걸로 아는데 저희는 소수학부니까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계나 여화공이나 전전컴 같은 경우는 한 교수님당 한 학년에 한 두세 네 분씩 맡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런 큰 학부들의 경우는 교수님들 배정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앞에서 먼저 논의를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그럴 경우에는 1트랙뿐만 아니라 2트랙까지 고려를 하여서 다른 교수님들을 배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교수님들을 지도교수와의 만남이나 지도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한 두세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도 교수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좀 로테이션 제도를 좀 활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문제가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혹시 참고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스포츠 관련해서 아까 진행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아마 작년에 저희가 팀 대항으로, 그러니까 조별 대항으로 아마 스포츠를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 부분은 혹시 전대나 전전대 분들한테 혹시 문의를 하면은 조금 팁을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경영공학부 18학번 대학생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리 유니스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선 프리 유니스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겨울 방학 때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하기 전에 이제 DGS 과목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 과목들을 개설해서 미리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적분, 물리, 화학 같은 경우는 원투로 나눠져 있어서 그만큼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프리 유니스타 때 다루는 범위는 미적분학도 원투가 좀 섞여 있고요. 원이 좀 더 많지만 물리화학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름방학, 그러니까 신입생들의 1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방학 때는 프리 유니스타 같은 기회가 없어서 물리1에 비해서 물리2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생물 같은 경우는 20개월 중에서 2학기 때 생물을 듣는 학생들은 프리 유니스타 겨울방학 때 제때 생물을 추가로 미리 해두지 않으면 여름방학 때 아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리 유니스타를 개선을 하신다면 여름방학 때도 그런 부분 프리 유니스타를 개설을 해주셔가지고 대신 미적분학 같은 경우도 원, 투니까 원은 이제 겨울방학에 투는 이제 여름방학 이런 식으로 분화를 해서 프리 유니스타를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 유니스타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때 이제 새내기 과목들, DGS 과목들을 듣지 못한 학생들 혹은 이제 재수강으로 다시 학문을 접해하는 학생들은 그 신입생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 유니스타 공부 기회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요청을 할 경우에 같이 프리 유니스타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주셨던 그 여름방학 때도 학생들이 일반 물리 2 과목에 대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내기 지원, 지금 현재 프리리스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을 예로 들자면 2019년 여름방학 때 교수님들께 이제 이런 과목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내기 지원센터와 이제 각 과목별 교수님 그리고 조교님께서 이제 강의 내용을 구성을 해주시고 겨울방학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겨울방학에도 역시 진행을 하여서 2학기 때 2 과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DGS 학생들이 아니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적기에 그 내용을 듣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제공의 주체가 새내기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내기 지원센터와 적극 논의해본 후에 최대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부 안소영입니다. 그 지도 교수님이랑 어울림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식사 자리에서도 쉽게 친해지지가 않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랑, 그리고 아까 전에 답변하시다가 이제 그 전공 교수님들이랑 매칭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양 교수님들이 기초행정부 소속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럼 지도 교수를 아예 안 하시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뭐 로테이션 제도까지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새내기들이랑 또 친해지지
않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내용 한 번만 더. 이제 지도 교수님이 만약에 전공 교수님이 돼버리면 이제 위에 2, 4학년들도 전공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더 많이 맡게 되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 과에 여러 교수님이 로테이션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친해지기가 힘들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추후에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선 지도 교수님과 어떤 어울림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 활동이나 아니면 교수님에 대한 교수님의 대학 시절에 대한 뭐 퀴즈, 간단한 퀴즈를 하면서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식으로 어울림 활동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을 전공 교수님으로 할 경우 2, 3학 4학년 학우분들의 지도 교수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DGS 과목의 지도 교수님은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왜냐면은 지금 현재 기초과정부 재학생들과 지도 교수님이 만나는 기회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공계열 전공 교수님도 함께 배치를 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교양 교수님들이 배치되지 않냐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 예를 들은 것이 어떤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교양 계열 교수님이 배치되셨는데 본인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학생들에게 한 말이 이공계열 학생들인데 이제 내가 교양에 관련된 내용만 알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많이 해줄 말이 없다. 진짜 정말 먼저 미안하다 사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지도 교수님께 지도 교수의 선발 과정에서 먼저 교수님께 의사를 묻고 이제 이 학생들에게 배치가 되셔도 할당이 되셔도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를 좀 더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양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신다면 굳이 지도 교수님으로서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과정부에 재학 중인 양지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올해 CA 조장에 지원을 해서 현재 조장이 된 상태에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 조장 때문에 약간 머리도 많이 발생해서 재선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조장들도 한 번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혹시 조안에서 안 친한 사람들끼리 되는 경우도 있으면 내년 20학번들을 이끄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만약에 CA팀장을 다시 선출할 때 올해처럼 재선거 같은 게 발생하지 않게 CA팀장을 차라리 선거 메이트 제처럼 해서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지원하는가 하는 그런 되게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3명을 한 팀으로서 이제 선발에 나오게 된다면 그 3명을 찾지 못한 학우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그 3명이 같은 한 팀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역시 고려 사항에 넣어서 같이 추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GS 소속 김지혜라고 합니다. 일단 프리 유니스타가 영어로 진행되는데 영어 수업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혹시 한국어로 자료를 따로 올려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교수님과 조교님께 부탁드려서 프리유니스타 수업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1학년 수업을 진행하셨던 분이던가 아니면 진행하실 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글어로 설명된 이제 자료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유니스타가 일단 영어로 진행되는 데는 새내기 지원센터에서 말을 듣기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어로 진행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직접 경험해보았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한글로 이제 자료들을 좀 배분한다던가, 특히 여기 키텀이라는 것을 이제 배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글 자료를 배부를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 강의 영상 역시도 자막을 좀 한글이 포함이 된 영상을 추가해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유니스타를 강의 내용을 구성을 하시는 교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교수님들과 직접적으로 컨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최대한 1학년들 DGS 과목에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이 DGS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질의응답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질문 앞으로 한 3개 정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에너지민 화학공학부 권영관이라고 합니다. 유니비전을 되게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각 학부 학생들과 협업해서 한다고 진행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학부 학생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상 유니비전을 진행했을 때 수업 시간과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빈 시간도 있었고, 로테이션을 채우는 게 좀 많이 보충이 있거든요, 학부 학생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그렇게 경동을, 경영관, 스센, 공학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장소대관은 최대한 기숙사에서 저희가 저녁 시간대로 설정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소대관은 가까운 스포츠센터나 혹은 이제 저희가 박람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경동홀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학부 학생회들과 어떻게 컨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제도를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학부 학생회에서도 경품을 현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 부스에 참가를 했을 때 어떤 경품들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 새내기 학생회가 2019학년도에는 유니비전에 대한 홍보만 하고 부스 설치나 철수에만 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서 저희는 유니비전의 취지가 더 많은 학생들이 올수록 1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올수록 취지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스탬프 제도를 학부 학생회와 같이 컨택을 해서 한다는 것이, 학부 학생회에 갔을 때 그 학부 학생회 스탬프를 찍고 오면은 저희가 그 스탬프를 찍은 개수나 혹은 어떤 학부 학생회를 찍어온 것을 그 조합에 따라서 저희가 경품을 또 줌으로써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바르게 걷는 하나의 길의 한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